자, 565페이지 제5장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 1만 뭐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오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별표가 5개고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우리 갈고 닦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보전 읽으면 안 돼요. 자, 가자.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 가자. 갖고. 자,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전 등기는 몇 종류예요? 종류. 토지하고 건물.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보전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방주에다 4개를 써봐요. 첫 번째.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 이걸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애가 있죠. 애가 뭐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보전 등기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국가하고 포괄승계는 A적 평면입니다. A적 평면. 포괄승계인도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예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건물에서만 나타나. 이게 제일 지금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점검할 거 일단 토지냐, 건물이냐. 요걸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갈고 닦았으니까 확정 판결이네.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은 자, 원칙이 있고 해가 있어요. 원칙. 예외. 그렇죠. 예외. 원칙은 뭐예요? 원칙. 무슨 판결일까요? 원칙은 보전 등기 판결의 확정 판결은 이미 봤는데 판결이 안 등기. 그러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자, 확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 그래서 지난번에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자, 국가. 그렇죠. 무주 건물은 자, 시군구를 상대로 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예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놔야 되겠죠. A적으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도 속해요. 그러면 확정 판결은 다 포함돼. 다 포함돼요. 판결의 종류는 불문이에요. 근데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봐봐요. 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확정. 자, 그럼 뭐 할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에 한한다. OX. 확정 판결에 하나죠. 확인 판결에 하나인다. 어때? X. 그러니까 다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끗 차이지만 이렇게 뭐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종류는 뭐 한다? 불문한다라는 걸 다시 잡아놓고 네 번째. 여기에 요번에 모의고사 출제된 거죠. 뭘까요? 자, 원칙과 예외. 벌써 몇 번째 하는지도 몰라요. 이번 따로 들어서. 원칙 불러봐요. 그러면 요번에 모의고사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원칙은 뭐의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효과를 갖지만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의 처분 제한 등기를 걸어주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묻지 말고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규정해 놨다라는 거. 자꾸 요즘은 이제 좀 알듯 요즘은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적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하거나 형님이 맨날 쉬는 시간에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요. 이제 요즘은 질문을 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질문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알만하거든. 알만하는데 자꾸 안 되는 쪽을 가져와서 사적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적을 가져와요. 사적을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의 문제야. 차후의 문제, 차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형님은 뭐 책을 가져오셔. 그래서 담배 장소를 피는 장소를 피해 다녀요. 이제 저쪽에서 옮겨 다녀요. 옮겨 다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런지 아는 거 이걸 숙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거든. 그러면 A적 정면으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뭐가 있었어요?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번에 문제가 나온 게 여기거든.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공짜가 없어요. 버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4개를 우리가 딱 숙제. 이 4개를 모르면 버전 등기는 자기가 정상 플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재수에 맡기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버전 등기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뭐부터 일단 확인해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부터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포괄성견 요번에 따라간 모의고사 저 앞집 모의고사야. 자 그럼 포괄성견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유정? 특정 유정. 특정 유정자는 포괄성견이 아니야. 포괄 유정자는 포괄 성견이 돼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포괄 유정자는 어때? 포괄 성견이거든.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포괄 유정자는 무슨 성견이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에 공짜가 많은데 공짜 영어는 안 돼. 버전 등기는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그럼 버전 등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잡지 않아서는 버전 등기 자기 논리로 못 풀어가요. 기본적으로 캐치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점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거기 디귿에서 B를 봐봐요. B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으니까 건물 시장군수구청장 거기 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요거 한번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번이 있어요. 4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또 캐치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쭉쭉 빠져나가고 가로 4번을 봐봐요. 가로 4번. 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에 보전 등기. 그래서 2번, 3번. 거기 나와 있죠. 1, 2, 3.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보상신? 전업 보상신 연결이 되고요. 자, 4, 5번의 직권 보전 등기. 거기 기억의 원칙이네.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돼서 미등기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원칙이 A죠. 그래서 567페이지 가로 5번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가로 5번 어떤 등기가 있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뭐예요? 제가 호시탐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봐봐요. 자 이거죠. 자 그럼 무등기부동산의 임의경매 결정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나올 때. 자 한번 봐봐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맞았겠죠.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맞아요. 강제경매가 맞죠. 임의경매는 법원이 아니라 신청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신청이어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라는 거야.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 써먹으려고 이때까지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한 겁니다.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행경매가 즉 임의경매거든.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해주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법원이야.
요거는 신청에 따른다고.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그동안 그러니까 요 지문이 나오면 거해 시험은 무지장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나올 때 임의경매 강제경매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거기 기억에 봐봐요. 기억에 거기 두 번째 줄 봐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강제경매야 임의경매야. 강제경매. 여기가 만약에 임의경매가 나온다면 보전 등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한 사람들은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나중에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안 나와야 돼. 요 지문이 많이 나왔다면 그 해시험은 아주 어려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직권,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여기 한번 잡아봐요. 뭐예요? 머릿속에 쫙 나와야 돼. 4개가. 자, 문제. 보전 등기 문제를 푼다. 뭐부터 확인해요? 토지냐 건물이냐. 첫 번째.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예외 국가 포괄 승계인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건수구청장 사실 확인서. 그쵸? 세 번째는 확정 판결이요. 원칙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건물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건수구청장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모두 속해요.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게 떠올라야 보전 등기가 재수가 아니라 실력에 박혀지는 겁니다. 요걸 딱 떠올려야 돼요.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요거는 이제 요거 안 해오면 보전 등기 문제 풀 권한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보전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딱 정리해 놓은 거 4개를 암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이제 자 보전 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암기를 시키고 그 문제를 암기가 돼야 보전 등기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문제는 함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대충 푸니까 뭐예요? 자,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절대 도서관에서 푸는 게 아니야. 자습실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학원은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569페이지 이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뭐 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570페이지 가서 가로 3번을 봐봐요. 가로 3번. 가로 3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있잖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매번 잡아놔야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례를 잠깐 써봐요. 자, 가까울 병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독 소유 갑입니다. 갑이 공유로 갔죠. 공유로 갔어요. 이것도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갔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 전부 생략되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네.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래요. 완전 다릅니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러면 이미 배웠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분 이전 등기네. 그렇죠, 지분.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전 등기가 될까요? 지분 이전 등기가 돼요. 지분.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의 전부 일부를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자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그러면 뭐 이것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여기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여기 읽어봐요. 일부 읽어봐요. 소유권 뭐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뭐라 그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이미 수없이 1장에서 배웠고요. 이제 처음 들은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여러 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에 공유 등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 4번에 봐봐요. 합의 등기. 특히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를 하고 합의의 뜻을 기재한다. 그러면 거기 가로 아래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집안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 그래서 맨 밑에 기억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대비를 단단히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아마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 문제풀이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 제일 급한 분은 이거예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가로 4번을 가보죠. 오른쪽 읽어봐요. 진정 명의 회복 동그라미 전화요. 자, 등기 원인을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전화봐요. 자, 회복을 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하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그러겠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에 동그라미를 쳐놓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읽어봐요. 이전을 뭐로 읽어야 돼? 이전을.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방제에다 첫 번째 써놔봐요. 자, 이때는 소유권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또 다 까먹었다. 이전은 채청,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이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말소의 의미야. 말소. 그래서 요거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조심해 놔야 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이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말소의 의미라는 거. 자, 두 번째 읽어봐요. 회복. 그래서 결론적으로 읽어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계약이 아니에요. 세 번째, 제집 돌아가죠.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네 번째, 자, 등기 원인일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 문제 푸는 뭐예요? 딱 포맷이야. 자, 이미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A가 B한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봐요. 나머지는. 자, A가 B한테 자, 이미 등기까지 완료해줬어. 잔금을 치러줬어요. 깨끗하게 끝났어. 요 B가 알고 봤더니 미자네.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 자, 읽어봐요. 취소권자가 되네. 취소권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제착, 하대상. 자, 취소를 했으니까 원래는 말소를 해야죠. 말소 등기를 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를 해가야 돼. 근데 A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 그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가서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그러면 이전이 말소야 의미야? 말소야, 말소. 원래는. 그래서 이때는 이전은 말소의 의미. 그래서 물청이야, 물청. 딱 하나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럼 B하고 A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읽어봐요. 계약액서. 지집 돌아가죠. 지토지 집 돌아가는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다시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원인일자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읽어봐요. 실행 파일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게임 끝.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본질론이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하려면 요건 문제를 풀려면 요 4개 정도는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특히 조심해 놓고 요 계약이 아니라는 거. 계약이 아니면 뭐해? 애울 써먹지를 못하는 거.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융계약서의 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도 아니고 전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동안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요거 하나 딱 줘놔요. 등기원인일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밑에 자 등기원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본질로만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수용 등기를 한번 봐봐요. 자 가로 2번에 수용 동그라미 쳐놔봐요. 수용. 자 수용. 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보전 등기야? 이전 등기. 그러면 수용을 볼 때 항상 그 앞에다 써요. 자 미등기를 수용할 때하고 미등기 그 다음에 기등기를 수용할 거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미등기를 수용했다. 아직 등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때는 보전 등기. 기등기는 이때는 이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항상 자 미토지, 미등기 토지, 기등기 토지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미등기를 수용하면 그때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한다. 그때 X. 그러면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때는 그러면 뭘 수용했다는 거죠? 기등기를 수용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미등기를 수용하면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따져야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따졌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자 지난번에 써놨으니까 쓰지 마세요. 다 써놓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가요. 자 봐봐요. 쓸 필요 없어요. 자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자 봐봐요. 읽어봐요. 승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야. 근데 이거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단독이야. 제가 단독이면 단독으로 신청하면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 이게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만 보이면 단독으로 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지. 자,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소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어떻게 해요?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해. 원칙이야. 원칙.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쉬웠어요. 읽어봐요. 수용 등기 단독이죠. 그러면 수용 등기 시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시에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왜요? 왜 직권 말소일까요? 읽어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이니까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5번에 직권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 찾았어요?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특히 A번과 관련돼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설명해야죠. 여기 봐봐요. 자, 가봐봐요. 자, 여기 이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지죠? 여역지. 이거는 성역지가 되죠. 여역지는 그러면 주의 정의. 주죠. 이거는 정의죠. 자, 한번 봅시다. 또 와가지고 또 이상하게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국가가 여기만 수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만. 또 안 돼, 또 와가지고 전부를 수용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이걸 물어본 거지. 지금 이걸 물어본 거 아니야. 미쳐버려요. 맨날 물어봐요. 제가 여기 단서를 여기다 달았잖아. 뭐 토지 조그마한데 이거 조그만 거 수용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여기만 수용할 때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전부를 수용하면 어떻게? 그거야 다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만 수용했을 때 한번 봐봐요. 여기가 주의 정의. 요거는 정의야. 그럼 여기에 말소시키면 요것도 따라 죽잖아. 그러니까 여역지는 수용하더라도 그대로 존치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요때를 수용 한번 해봅시다. 성역지. 성역지는 주의 정의. 죽어봐야 요거는 그대로 전치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역지를 수용하면 말소 대상이 아니고 성역지를 수용하면
직업 말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또 형님이 또 이상하게 물어봐요. 전체를 수용하면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야. 당연히 말소 대상이겠죠. 전체를 수용하면 만약에 여역지를 수용할 때하고 지역 성역지를 수용할 때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자, 여기에 그러면 주죠. 그러면 주를 말소하면 이것도 말소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를 시켜버린다고.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역지는 종이의 중이. 여기에 죽어봐서 여역지는 그대로 전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와서 또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면 안 돼요. 또 전체를 수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죽겠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대표적인 무슨 지역권이? 여역지 지역권이야. 여역지는 말소 대상이 아니야.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 자, 방주 1번을 하나 더 처리하러 가죠. 1번 우측에. 수용 개시일 이전이야 이전이야. 이전 동그라미. 이전에 상속을 언유를 한,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이 됐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전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거 딱 잡아서. 그래서 그럼 봐봐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말소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27회 때 갑시다. 자, 수용에 의해서. 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자, 가처분 등기와 요익지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처분 제한 등기는 애누리 없어. 다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문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왜 말소 대상인지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요역지가 주고 성역지가 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안 틀리면 안 틀려요. 우리 수용 등기는. 여기에서 제일 실수가 많은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미등기냐 기등기냐 요거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등기는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6번에 가보죠. 판매에 관한 등기. 맨날 한 겁니다. 판매가 뭐에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잖아. 그러면 그 그림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자, 수천 번 했어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자,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이게 판매 특약 등기야. 자,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항상 하살을 되게 생각해야 돼요. 아마 판매 특약은 누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여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있네요. 권리자. 여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아마 하살 방향이 같아 해달라요. 같죠? 다르죠? 사건이 별개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가 아니라 신청서랑 별개로 작성해. 따로따로.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에 별개의 신청서.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하죠. 신청서가 별개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1장에서도 배웠고 2장에서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배웠고. 자,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주예요, 종이에요? 주. 요거는 뭐예요? 종이야. 주종의 관계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요게 소멸 한다 해서 요게 실효되나요? 아니죠. 요게 소멸하면 요것도 자동 실효가 되겠죠. 자, 읽어봐요. 가꾸의 얼굴, 가꾸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 판매 특약은 가꾸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가꾸의 부기 등기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그림만 봐도 되겠다. 그림만. 제가 이거 몇 번, 오늘 요번 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본질론 첫 번째.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입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해져요. 19회 때 다음 주 물건이 아닌 걸 알아. 판매권. 그게 19의 기출문제야. 판매권이 채권인지도 물건인지도 모르고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채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될까요? 바로 형성권이야. 형성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예약 완결권이네. 예약 완결권. 네 번째, 정된 계약이 되네. 정된 계약이 되네요. 다섯 번째. 자, 양도담보일까요? 매도담보일까요? 매도담보야.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는 하늘과 땅 차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자꾸 헷갈리니까 매죠. 그러니까 매도 담보가 되는 거야. 매도 담보. 양도 담보는 가담법으로 빠져버려요. 매도 담보야. 매도 담보. 그래서 읽어봐요. 담보. 담보가 뭘까요? 부동산이 몇 년?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그러니까 한매 특약 등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매 특약 등기할 때 문제를 풀 때는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거예요. 한매 특약 등기 나오면 빠졌다가 되돌려서 하는 거. 이걸 조심해 줘야 돼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사건은 몇 개? 2개. 그럼 동일한 신청서야 별개의 신청. 별개.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채권, 형성권,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무슨 계약, 종된 계약,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자주출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매 특약 등기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도인. 팔았다가 되돌려 사죠. 제3자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제3자는 개입이 안 돼. 그러면 제3자를 한매권자로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그러면 거기 봐봐요.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자, 한매권 실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한매권 실행, 리얼을 가봐요. 자, 등기 실행. 그러면 A번에 부기 등기 줄쳐놓고. 자, 그러면 B번에 한매 특약은 예약 완결권, 가등기도 예약 완결권 거로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한매권 이전 잘라요. 한매권 이전은 예약 완결권이 아닙니다. 가등기는 당연히 허용된다. 한매권 이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매권 밑에 부기등기, 이전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행사의 걸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한매권 말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직권과 뭐가 있죠? 직권 말소.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한매권 행사, 형사 동그라미. 행사에서 행 위에다 직이라고 써. 그래서 행직. 우리가 저번에 했던 행직, 여직, 당직. 당직은 조금 전에 배웠네. 당해가 저번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끝. 그래서 이제 한매권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한매권 행사,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로 7번에 뭐가 나오죠?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별표 5개 나오세요. 갑자기 별표 5개로 올라가서 왜 그럴까요? 요번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요번에 공청회가 들어갔어요. 신탁 등기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투기의 온상이라고 해서 대법원 공청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단독 문제로. 그래서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별표가 5개 올라간 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자, 신탁 등기는 뭐예요? 그럼 그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놔봐요. 또 똑같잖아요, 매번. 자기가 지금 안 보고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그림이죠. 한매 특약과 저번에도 한번 그렸듯이. 그러면 요 사람이 이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이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 아마 하살 방향이 다 누구한테 날라갔죠? B한테. 그래서 읽어봐요.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수탁자가 된다. 그래서 요 그림 저번에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눈으로 익혀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이 같아달라. 같죠.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네. 동일한 신청은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사건이 하나로 취급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주라고 써요. 주죠. 요거. 그러니까 대등하게 가네. 그것도 주야. 대등하게 하살을 하니까 주야. 주죠. 그렇죠. 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소유권 갖고요, 얼고요. 갖고요. 요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까 하살표는 아까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대등한 관계라는 거야. 대등한 관계. 그러면 하살 방향이 누구한테 날아가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패다 써놔요.
자, 그래서 이제 신탁 등기 마무리 다 됐나요? 자, 그림하고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주된 계약, 정된 계약. 주된 계약, 그죠? 자,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봐봐요. 자, 주죠. 그래서 주등기.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요. 읽어봐요. 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 동시 취득자격증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수인의 신탁 대상은 공유의 합의. 그래서 요거 잘 잡아야 돼. 공유가 아닙니다. 26회 때 민법은 공유로 장난쳤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아까. 자,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가능하나 뭐요?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래서 뭐요? 전원 보상신. 자, 그러면 이제 신탁등기와 관련돼서 요걸 하나 딱 잡아두면 돼요. 요거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요걸 생각을 해야 돼. 상상의 나라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무슨 계약이라고요? 주된 계약.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는 거야. 주된 계약이니까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제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갖고요, 얼고요. 갖고. 그렇죠. 그러면 자, 신탁 등기는 갖고의 자, 얼구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어때? X. 얼구가 아니라 읽어봐. 갖고죠. 갖고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자, 주된 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합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 8번에 가봐요. 8번. 상속이에요? 상속인이에요? 상속. 가로 8번.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거.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일단 그거부터 점검을 해 주시라고. 오른쪽에. 자, 상속 등기. 자,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당연히 단독 신청이겠지. 밑에 가서 이제 정리만 해놓으면 되겠네, 단독.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 AB 묶어요, AB. 그래서 AB, 여기 또 나오네, AB.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원 보상신. 공동상속이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원은 돼야 안 돼요? 돼. 수없이 한 거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중요한 거야. 이번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 찾아서요.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거 자,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협의 분할이 한 상속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그냥 설명할게요. 자꾸 써서요. 자, 쓸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해만 하라고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3분이 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아직 상속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원래는 3분의 1인데 여기 장남이 2분의 1을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1이죠, 지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 전이야 후야? 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는 요렇게 바로 등기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는 거야? 아버지 사망 시가 등기 원인이야. 그러면 등기 목적은 갑에서 A, B, C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거는 똑같은 사례야. 다른데 A 갑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등기가 이미 돼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상속 등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제 재분할이 다시 일어난 거야. 형이 나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 제사 또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다시 분할이 되네.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다시 협의 분할이 됐죠. 이미 상속 등기 됐어, 안 됐어요? 되고 나서 분할이 된 거야. 그러면 등기원 일자는 뭐가 될까요? 협의 분할일이 되겠네. 이제 등기 목적이 중요해요. 다시 잘 들어봐요.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자, 애지당초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완선 등기, 경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상속재산 협의를 변한 상속 등기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전, 후를 따져야 돼.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은 등기 원인은 아버지 사망 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에서의 이 동그라미. 신청, 단독 신청이 되고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후 동그라미.
협의 분할일이 되겠죠. 그때는 등기 목적은 소유권, 경정 등기와 경자 동그라미. 이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에요. 자, 이때는 봐봐요. 협의 분할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세 사람이 뭉쳐서 공동으로 가야 돼. 그럼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독, 요거는 단독이고, 요거는 공동 신청이죠. 등기 원인은 아버지 사망 일자. 요거는 협의 분할이 돼. 여기 등기 목적은 뭐예요? 이전 등기, 요거는 경전 등기. 그래서 여기 헷갈려 나중에 전이 후경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전이라면 이전 등기, 후라면 경전 등기.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읽어봐. 전하면 읽어봐. 이전 등기, 후하면 경전 등기. 그러면 전, 이, 후, 경. 등기 목적은 등기 원인은 다 동일해. 협의 분할이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전하면 이전, 후하면 경정. 이건 등기 목적은 이전, 이거는 경정 등기야. 이거는 등기 원인이잖아. 아버지 사망 일자. 법정 상속분이니까 그대로 단독 신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협의 분할일이고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거 오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봐요. 전이 후경. 전하면 이전, 후하면 경정. 시험장 가면 꼬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게 여기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평상시에는 생각해놓고 이걸 따져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속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상속재산은 협의 분할이야. 그러면 또 하나 잡을 거는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상속등기는 단독, 상속인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제3자 현 신청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가로 9번에 이제 유증이 나와. 유증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유증은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써요. 자, 유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이거부터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특정 유증. 자, 포괄 유증은 몇 조로 빠진다고 그랬어? 또 다 까먹었다.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야. 특정 유증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할 거.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자, 유증은 유증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야. 읽어봐요. 유공. 잡으라고 그랬어요. 포괄 유증이든 자, 특정 유증이든 공동 신청이 됩니다. 다시 그거 하나 딱 잡아놓고 항상 유증이 나왔다.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포괄이냐 특정이냐. 다시요. 뭐라고? 포괄이냐 특정이냐. 포괄 유증은 몇 조?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 유증은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거. 유공 잡아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기는 575페이지 우측 방주에 가보죠. 우측 방주에 가서 개념정 구분해봐요. 자, 상속 다시 잡자고요. 자,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속, 정여, 사인정여, 유증. 이걸 딱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상속. 사망 후에 사망 전이에요. 사망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후. 계약 아니죠. 자, 정여는 어때요? 사망 전이에요, 사망 후예요? 사망 전. 그렇죠. 전. 요거는 계약입니다. 자, 사인 정여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 그러면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여하는 것. 이게 바로 사인 정여가 되고요. 자, 유정이라는 것은 유가 포인트죠. 유언으로. 자, 유언으로 무상 정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4개 개념 다시 한번 잡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상속, 정여, 사인 정여, 유증
한번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개념을 잡아야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유정 등기를 한 두 문제 정도를 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유정 나왔다. 그러면 예약지 몇 페이지? 500 몇 페이지? 75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는 모르더라도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풀칠 수만 있으면 돼요. 다음 달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유정 나왔다. 무슨 유정? 포괄 유정. 몇 조?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또 질문을 해요. 제가 질문이 왜 없느냐 하면 질문을 26년 동안 받아봐서 그러면 또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유정은 유언으로 무상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인데 무슨 공동신청입니까? 이 유정은 제가 공부하기 제일 싫은 과목이 뭔지 아세요? 법할 때? 상속법.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법. 유언. 여쪽 상속법. 왜요? 상속재산도 없는데 뭐 상속법 배워서 뭐 하겠어. 그렇죠? 상속법 배워서. 근데 유정은 유언집행자라는 게 있어. 유언집행자. 항상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받는 자가 있어. 그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그래서 공동신청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틀려요. 요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항상 유정은 유언집행자라는 게 있어.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무슨 신청이? 공동신청이야. 그럼 지금부터 세뇌교육을 해요. 유정은 포괄이냐 특정유냐. 포괄은 187조, 특정유정 186조, 유공. 다시 한번 요 개념. 그럼 작년에 요 개념만 잡았더라도 뭐요? 민법, 등기법에서 뭐 정확하게 했더라도 작년에 7.5를 건졌지.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3번에 무슨 건이 있죠? 영위권에 관한 등기.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